국민의 마음에 얼마나 수용성을 보일 거냐, 국민이 얼마나 진짜 받아들일 거냐 이거잖아요. 네. 그거를 증명을 받으려면 선거에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선거라고 하는 건 정치인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은 해야 된다. 다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 교도소 있는 사람한테 나갈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볼 수는 없지 않냐. 네. 다만 선거나 이런 걸 피하지는 않을 거다. 정치적으로 조국 대표가 19년부터 보면 자기 앞에 닥친 운명을 피한 적이 없거든요. 정면 돌파를 했고 23년에 창당 선언을 한 것도 자기 앞에 하여튼 어떻게 보면 거대한 벽을 내가 직접 뚫고 가겠다라고 그게 이제 창당의 시작이었던 생각이어서 저는 뭐 아마 피하지 않고 갈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선거를 피하는 거는 도리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제가 보면 정치가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다가올 운명을 맞이하고 돌파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선거 중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있잖아요. 일단 재보선은 인천 계양을 있고 충남 아산을 있고 그다음에 뭐 안산도 지방선거는 있고요. 네, 안산도 있고 네, 안산은 아직 확정 전 있을 것 아닌가요? 같아요.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네. 부산시장 선거도 있고 내년에 아주 많습니다. 재보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리죠. 어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무총장님 보시기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네. 조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모르겠고요. 다만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나 딱 하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네. 민주 진보 지정이 승리해야 된다. 그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을 보니까요. 12시에 뵐 수 있나요? 12시에 만나는 거 생중계 해주세요라고 달려있거든요. 네. 김정은 기자가 오늘 가서 라방으로 라방을 생중계를 좀 하면서 해봐요, 라방을. 조국 대표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출마하십니까? 네. 보선 나가십니까? 지자체장 나가십니까? 하면 방금 될것 같아요. 나왔는데 기자들 나오실 겁니까? 아니 기자들은 이거를, 그냥 이걸. 질문하는 거지 저는 뭐. 조국 대표가 저기 재보선 나오든 어. 큰 관심 없고 이슈 전파사에 나오는 일단 당장 이슈 여길 나와야지 전파사에. 뭐 어디 나갑니까? 나오십니까 이슈 전파사에 조국 대표? 일정을 제가 정하는 건 아니라서. 뭐 일단 현재는 언론 인터뷰 요청이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여서 네. 이제 일단 저희가 이제 접수만 해놓은 상태고 네. 좀 조 대표님도 좀 쉬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정을 좀 차분히 정리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하고 이제 매체나 이런 게 뭐 저는 도움받았던 저는 정치도 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리. 네,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은 조국혁신당 창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민정수석실에 있던 네. 그 19년부터 조국 대표 그 참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겪었던 사람들이 조국 대표가 정치 결심하면서 다시 다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해서 정당을 창당했고 또 우리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 뭐 특정 유튜버가 굉장히 열심히 조국 대표 사법 네. 문제를 했고 이제 그런 건 인간적 도리로 저는 당연히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고려들을 좀 하고 있다. 네. 근데 그것도 조 대표님이 나와야 네. 상의를 해서 이슈 전파사도 제가 기록은 해놓겠습니다. 네. 그때는 그리고 또 이슈 전파사가 없었다.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방송이라서 또 그것도 고려를 우리 해서 제가 볼 때 네. 우리 김정희 기자님이 잘못하셨네. 이슈 전파사에서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으면 아니 그때 안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면회라도 우리가 가가지고. 하여튼 나오실 근데 거예요. 면회 못 제가 갔을 봤을 것 때 같아. 나오십니다. 면회는 나오십니다. 언론인들 면회는 안 했고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기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자들이 면회를 갔다 또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셨겠죠. 근데 저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사면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사실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다음날 이제 취임식 했잖아요. 취임 첫날 오찬에서 그 지도부가 그때 이제 조 전 대표 사면 얘기를 했다고 요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8.15 특사를 결정 안 했으면 일단 사실관계 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리 당 지도부는 사면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진짜요?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때 한창민 대표가 있고 우리 당 지도부는 그날 첫 메시지가 오늘 이 자리에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당의 공식 입장은 네. 사면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주변에서 사회단체나 원로들이 만들어서 대통령을 좀 부담스럽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사면 요구하면 대선 청구서 달라고 네, 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대선에 후보를 안 내고 선거에 냈던 거를 마치 조국 사표 사면을 걸고 한 것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위가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지도부가 상당히 좀 비판도 받긴 했어요. 왜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도부가 좀 곤욕스러운 처지에 네. 있었음에도 끝까지 기조를 지켰습니다. 저는 사실 조국 혁신당이 참 대단했다고 생각하는 게 네. 후보를 내기만 해도 한 40억 정도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그거 포기하고 후보를 안 내셨어요. 저는 그것도 되게 뭐랄까 그래서 기존에 대선 때. 네. 김대원 기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럼 낼 수밖에 없겠네. 조국혁신당 돈이 없는데. 아니, 아니 되게-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좀 놀랐죠.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게 기존의 정치 문법이랑은 좀 다른 행보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원내 3당이고 원내 3당이 대선에 후보를 안 내는 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이긴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당무위원회에서 한 5차례 토론을 했고요. 근데 아. 대다수가 이번에는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후보를 내서 이 진보 진영이 분열되는 걸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었고 그 원칙 속에서 뭐 일부 이제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 같이 후보를 내서 우리가 이슈 파이팅도 좀 하고 우리 당의 존재감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당무위원들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란 종식이다. 우리가 정권 교체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게 이제 당원들한테 전당원 투표를 또 붙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 80% 정도 찬성하고 혹시 70% 하려나 이렇게 했는데 98.03%가 선거연대에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도부가 좀 안심을 했었죠. 우리가 역시 잘 판단했구나 이런 판단. 그게 5차례 정도 토론하게 원래 대선 방침을 5차례 토론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계속 토론하면서 독자 후보를 주장하셨던 분들 논지도 듣고 선거연대를 주장했던 논지 듣고 서로 이제 마지막에는 딱 한 분만 반대하셨고 나머지 전체 다 동의하면서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대선 청구서는 아니지만 별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8.15 특사에 사면을 할 것인가 대통령이 결심을 할 건가 아닌가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사면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또 막판에 그 송원석 국민의힘 그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네네. 비서실장한테 그렇게 보낸 문자까지도 공개가 되고 이래서 저는 8.15 사면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될 거라고 처음부터 네, 확신하셨어요? 저는 제가 확신했던 거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방송에 출연해서도 검찰권 온해함용의 피해자가 대표적인 게 조국이다. 그리고 나도 그렇다라고 하셨거든요. 두 분이 그 부분에서는 동질감이 있으세요. 그럼 피해자를 피해 회복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면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지만 실은 시작은 2019년 검찰 쿠데타에서 시작된 거여서 쿠데타의 종식은 결국 조국을 꺼내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시민사회 원로들 종교의 지도자들이 5개 종교 종단의 지도자들이 다 사면과 관련된 탄원을 하셨거든요. 그 명단도 공개하시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진보 진영의 원로들도 다 사면 청원을 하시고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분이 탄원서가 너무 들어온다.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들어와서 이제 그건 좀 안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보내는 거 아니다 그거. 뭐 우리가 보내면 저희가 모아서 가지고 가지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하시지 않을 거니까 그런 게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여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역대 네. 사면 있을 때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네. 항상 반대 여론이 많게는 60% 네. 적게는 50% 정도 50% 후반대 네, 정도였는데 우리 조국 대표와 관련된 사면 여론은 미세하나마 찬성 여론이 좀씩 높았어요.
특히나 이제 또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인 호남 여론은 거의 네. 뭐 70에서 80%가 사면을 찬성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주장했던 거는 그거였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이라고 했던 건설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화물연대 노동자들 한 2,000명이 수사 기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약 4명 정도가 그때도 수감 중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하고 오찬할 때 이제 한창민 대표가 이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다고 하더라고. 그렇게나 맞느냐? 이건 실태 조사를 해봐라. 라고 하셨다고 하길래 그러면 노동자들을 사면하면서 검찰 피해자인 조국을 사면을 안 할까?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그림이니까 마치 그렇게 되면 조국만 빼고 사면하게 된 거여서 오히려 좀 부정적이고 마지막에는 아까 우리 김두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선 후보를 안 내고 이 선거를 지원했거든요. 아마 정당사에서 지금 없는 길을 저희가 계속 쓰고 있는 건데 대선 기여도에 대한 일정한 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당이 역대 후보 단일화나 선거연대를 하면 나중에 보면 누가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 하는데 조국 혁신당한테 선거운동 열심히 안 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종합적으로 평가될 거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12월 사면은 실은 민주당한테는 매우 부담스러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이 12월 사면이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그 실은 1월 1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26년은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해고요. 각 당이 예비후보 등록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 선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에서 이때 사면하는 건 실은 지방선거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선택한다고 하면 지금 하거나 아니면 사면을 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면 안 할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니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의리의 정치인이신데 저는 그 의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하셨다. 근데 그 사면 소식을 듣고 조국 대표 반응은 어땠나요? 조국 대표의 반응은 뭐 첫 번째는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우리 당 당원들이나 진짜 처음부터 그렇게 정제된 진짜로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비인간적이시네. 그거는 사면 소식을 같이 듣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같이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옥중에서 이제 먼저 듣고 이제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 원래 그리고 조국 대표 언어 습관이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정제된 언어를 쓰는 분이고 거친 표현이 화났을 때가 혹시 그 영화 다시 만날 조국 안 보셨을 텐데 거기 화내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가장 화냈을 때 수위. 봐야겠다. 한번 보세요. 보면 그 빵 터지는 대목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앉아 있던 게 저였는데 원래 인터뷰를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한 2시간 가까이 했어요 제가. 그게 수감되기 그날 대법원 확정 판결 난 다음 날 뭐라도 기록을 하나 해놓자 해서 이제 그게 실은 영화의 시작같이 된 건데 인터뷰할 때 원래 약속이 있는데 계속 자꾸 못 가게 했거든요. 이거 하시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좀 보내달라. 내 지금 내일 이 사람들이 내일 다 지금 구속됐는데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앞두고 나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적나라한 표현이 뭐였나요? 이 정도 표현이었어요. 이거 적나라한 딱 표현이 그게 가장 화냈을 때다. 제가 화났을 봤던 때. 표현 중에 가장 화냈던. 10년 보셨는데 10년 본 중 가장 화났을 때. 그러니까 그 조국 대표 화나는 거는 저만 아는 게 있어요. 아마 좀 추강욱 의원하고 저하고 좀 아는 게 있는데 추강욱 의원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보면 말이 조금 빨라집니다. 그 살짝 톤이 높아져요. 근데 그게 좀 미세한 톤인 차이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저분이 좀 화가 났구나. 근데 보통 분은 잘 모르세요.